디스크 질환은 되게 흔한 질환이다 할 수 있고요. 그 근무 환경 자체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나 그다음에 프롤러 주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손상된 부위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무 중인 용상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근골격계 질환인데요.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거는 이제 유전성 혹은 선천성, 후천성으로 뼈, 그 다음에 근육, 인대, 힘줄 이런 구조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환 자체는 감염이나 염증이나 그 다음에 퇴행성 모두 다 발생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외상이나 전신질환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제 보통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근골격계 질환은 꼭 다쳐야 생기는 거 아니냐, 나이가 들어야 생기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요. 근골격계 질환에는 퇴행성 관절염도 포함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거나 스포츠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외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오늘 주제처럼 사무 환경에서 장시간,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근골격계 이제 질환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사실은 질환 자체는 수백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질환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은 골관절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환경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질병 자체가 아니라 부위별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포함한 하지의 통증이 전체 통증의 한 45%가량 되고요. 그 중에 척추가 한 30%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하지의 45% 통증 중에서 고관절 주변의 통증이 한 20%가량 되는데 사실 환자 본인도 나는 허리가 아파라고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이 사실은 고관절 주위의 통증인 경우도 많아서 부위로 단일 부위로 봤을 때는 척추 질환이 거의 50%가량으로 가장 많은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통증이 있다 그러면 보통은 디스크 탈출증, 흔히 디스크라고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척추강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등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30대 이상에서 그냥 증상 없는 분들도 MRI를 그냥 무작위로 찍어보면 한 30%가량에서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들이 다 발견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 질환은 되게 흔한 질환이다 할 수 있고요. 모든 통증이 디스크나 협착증에 의한 것은 아니고 근육 자체의 경련이나 그로 인한 주위의 신경 압박 등에 의해서도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척추 외에 다른 통증을 호소하실 수 있는 부위로는 거북목 증후군 등에 의한 목 주위 통증, 어깨 통증 등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척추의 디스크는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눌리는 힘을 받을 때 산소 및 영양 공급을 잘 받지 못하고 수분도 빠져나가면서 손상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눕는 자세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세가 되었을 때 산소랑 영양 공급이 다시 이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 환경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계속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근무 환경 자체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자세도 매우 중요한데요.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 있는 자세에서 요추 부위의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1이라고 했을 때 똑바로 서 있는 경우가 요추부에 가해지는 압력이 한 4배가량, 그 다음에 앉아 있지만 똑바로 앉아 있을 때 그때가 한 5.6배가량,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처럼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고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 그 상태는 7.4배가량까지 요추부의 디스크에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인들이 노출되는 유발인자,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동일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는다와 그 다음에 한 자세, 특히 앉아있는 자세에서의 자세가 좋지 않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급성 외상이라 그러면 그 프라이스라 그래서 프로텍트, 레스트, 아이스, 컴프레스,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 약자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스 치료가 있는데요. 손상 부위가 더 손상받지 않게 적절하게 보호하고 붓지 않도록 감싸주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아이싱 같은 거 얼음찜질 하면서 쉬는 건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손상받고 특히 초기에 하루 이틀 시행해 보시면
치유 과정이 확실하게 단축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시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운동 한참 하고 있다가 조금 다친 것 같아서 좀 걸어보고 뛰어보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다시 뛰고 싶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중단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더 뛰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쉬는 거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이 아니라 그 나머지 질환들의 경우에는 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근위안제 같은 것을 써서 근육 경련을 좀 줄여주거나 소염 진통제 같은 약들을 써서 염증을 좀 제거해 주거나 하는 방법들이 도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절강 안에, 관절 내부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든지 혹은 주변의 인대, 건 등의 다른 종류의 주사 치료를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 재생치료라고 이야기하는 체외 충격파나 그 다음에 프롤로 주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손상된 부위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의과적인 메디컬한 치료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건데요. 환자분들 특히 이제 이런 과사용 내지는 직장 환경에서의 손상은 내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내 몸의 균형 상태가 어떤가 자체를 환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 몸을 쓰던 대로 그냥 쓰면서 계속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 몸의 잘못된 사용 방법, 움직임 패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올바로 쓰는가에 대해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치료사 선생님들과 같이 근육을 움직여보고 써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운동을 평생 해야 되는구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도수치료 등의 치료가 있습니다. 레저 환경이나 운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은 자잘한 작은 손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이스 원칙에 따라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치료고요.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젊은 연령층에서 특히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서 제일 안타까운 손상은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 외상성 뇌손상, 그 다음에 제 스승님께서 보셨던 척수손상 파트를 보면 정말 젊은 나이에 경제 활동하고 열심히 사시고 레저 활동 즐기시던 분들이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서 정말 그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인생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안전지시, 그 다음에 보호장비 착용하고 활동하시는 게 그러면서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중년 이후가 될 것 같고 폐경 이후의 여성이나 남성이더라 하더라도 고령에서는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 척추의 압박골절, 그 다음에 낙상으로 이어지면서 고관절 골절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종별로는 이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척추 질환을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물건을 이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일이 많은 경우에는 견관절 질환, 어깨 충돌 증후군 등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노트북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키보드 작업을 많이 하시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거북목 증후군 등을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활막염 내지는 점액낭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스마트 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적용된 장비여서 필요한 에너지를 깊이에 상관없이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